규모 집단 취약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안을 공람 공고하고 2005년 8월 30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10월 14일과 11월 21일 2회에 걸쳐 개발 제한 구역 내 중규모 집단 취약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안을 재공람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집단 취약 우선 해제 및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어도 취약별 개발 방식 결정을 위한 주민 합의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곤란이 예상되어 시에서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까지의 장기간 소요 전망으로 마을 안길 포장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 학원동 청사는 1984년에 건축된 건물로 대지 면적이 661평방미터, 연면적이 461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및 1층은 보일러실, 사무실, 전산실, 식당, 2층은 동장실, 동대본부, 주민자치센터 시설인 미용실, 컴퓨터실이 있고 3층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인 문화교실 겸 회의실 그리고 창고가 있습니다. 2004년 9월 청사 신축 계획이 건의되어 2004년 10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결되었으며 2005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으로 2005년도에 부지 매입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및 서동로 개통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지가가 급등하여 주변 토지 매입 및 신축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06년 제1회 추경 시 인접 부지 매입 예산 확보로 지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켰으면 합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학원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시장으로서 여러분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걸로 해서 진행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주민 여러분들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이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한 답변을 드리고 또 함께 고민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나오서 잘 나와. 우리 물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그 백현 시장이 그 나름대로 그 광명시를 살기 좋은 도시만들만 요구를 해주셨는데요. 그 아이디어 공무원들한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좀 잘못됐다고 보는 점을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 시청 도시과에 가서 나름대로 그 도시계획 기본안을 잡히는 거를 이제 보셨습니다만 100년 대계를 보면 말입니다. 최소한의 바둑판 형식의 그 도로 형성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는 면에서 각 마을 다 보면 그 도로가 개미줄과 비슷한 그런 그 한시적으로 일회용적인 그런 도시계획 안을 잡았지 않나 저는 사실 좀 그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고요. 아까 서두에서 박규준 도의원님께서도 이 안건에 담당을 하고 계신데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셨으면 하는데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실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사시는 우리 시장님이나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관련 공무원이 정말 그 애착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과연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서면고사하고 앞으로의 계획성을 서둘러서 하실 게 아니라 우리 100년 대기를 봐서는 상세히 계획안을 다시 잡아서 권기하고 그 이하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아울러 또 왜냐면 제 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물론 이런 게 그냥 그 주먹국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만 밀도나 경사도 그 지역의 타당성을 겸해가지고 안을 잡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관련 공무원한테도 그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만 용역에서 한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짓고자 할 때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집을 져주시오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안을 대충 그려서 시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허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용역회사를 변명되지 말고 능력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교체를 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안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한꺼번에 답변 드릴게요. 이게 다른 시군 한 사례를 좀 아시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아마 다른 시군 사례를 이제 몰라서 윤재님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늦었어요.지만 이렇게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또 말씀하시죠. 말씀 좀 이따 답변 더 드리기로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좀 다시 물어보려는데 지금 강저기 7통에도 부지를 사놓고 그 해관을 져준다 그랬는데 해관을 지금 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원 5통도 마을해관 짓지가 뭐 한 20년 됐는데 그 먼저 시청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땅을 부지를 지면은 해관을 좀 져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도 지금 마을에서 그 물이 지하실에 차고 마을해관이 그 전에 그 새로 치고 도로 났지만 그 전에 좁은 도로 날 때 그 청소차가 다니면서 다 올려가지고 마을해관이 헐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영월도 시장님 나오신 김에 땅을 우리가 한뭐 150평이고 200평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마을해관도 좀 새로 지어주고 공석굴도 그 7통도 그 부지 사놨으면 마을해관을 안 짓게 되면 본인한테 돌려주든지 이 방법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일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라고 신축을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농안기나 주민 여러분이 그 휴식 공간이 그 마을회관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을을 보더라도 20년 전에 지을 때는 흡족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20년 후에 지금은 주민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모든 시설들이 그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그 주민들의 의견에 맞는 그 구개통에 있는 그 마을회관을 깔끔하게 좀 리모델링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대신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1월달에 우리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대화를 나눴던 강로에서 소학동 올라가는 가로등을 27개소를 이렇게 새로 설치해 주셔가지고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건을 이렇게 작년 11월달에 올렸는데 다 지도과나 학습과 이런 데서 다 뭐 2007년 이후로 다들 넘어가고 그래서 시국성우교는 그 마을회관에서 도고천 그 4반에 올라가는 그 세면도로가 한 2~3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뭐 경운기도 못 갈 정도로 승용차는 뭐 더 장전이 넘어가는 길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저 설안동네에 올라가는 마을회관에서 거기가 지금 옛날에 백정록 씨가 이제 새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돈 얼마씩 받고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던 건데요. 지금 사람도 못 다니는 분들은 가로등만 잘 설치해가지고 보온하기만 하지 지금 도로가 아주 개판한 부분이 그래서 시급성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 좀 분명히 좀 사업에 좀 넣어주셨으면. 도고천 마을에서 우리 소학동 쪽으로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단말이 아래까지 그저 수자원공사하고 시흥시하고 광명시 경계도로요.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수간도로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도로는 넓어졌는데 강릉단계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길이 포장이 거기 하도 많이 다녀요. 대형 차량들이. 다니죠. 뭐 길이 엉망이 돼가지고 뭐 승용차 같은 건 그 대형차 다니면 안 되는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게 게이트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뭐 거기 그래가지고 그 차들이 거기 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다니는데 하여튼 길을 뭐 승용차는 끌고 다니기도 못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좀 수량이 그 정 안 되면 도자로 좀 이렇게 좀 편편하게 좀 밀어서 좀 차량이라도 그 소형 차량이라도 다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좀 아, 우리 그 고속도로 올라가는 지하도 아니요 동네 분들이 건너 다니는 지하도요. 예, 예. 그게 그냥 이렇게 똑바로 꺾인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저녁에 지금 불상사가 몇 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데는 지금 다 끊겨 있는데 지금 차들만 끊기고 있거든요. 그것 좀 없애면 어떻습니까? 없애면 이렇게 불편한. 없애버리고 차라리 저기 도로로다 끊어주시는 게 어떨까? 신호등을 만들어 주시는 게. 거기에서 지금 불상사가 몇 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는 학원동에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만서도 쓰레기장이 학원동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들판에 나가거나 또 동네 주변에 보면은 어디서 갖다 내두는지 어쨌든 간에 다 지금 쓰레기장으로 돼 있어요. 저희 집 옆에도 지금 쇼파가 두 개나 갖다가 버려놓고 있는데 저도 그냥 안 치고 그냥 있거든요. 사실은 안 치고 그냥 있는데 이렇게들 갖다가 놓는 거를 어떻게 좀 시장님이 아니면 저기 한 달에 한 번씩을 시에서 청소차를 좀 보내주셔갖고 그 둘레 있는 것들을 다 치워줘 주시던지 무슨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갖다 줘야 가능하다고. 아, 그건 또 그런 겁니까? 그게 한 40억. 아, 방금 전에 그 동장님께서 그 시정동 증계 증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 각종 그 규제 2만 평 내에 숭실대 IT 과학 그 분야 그 음악밸리가 광명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과 또 광명의 그 브랜드로 키워서 광명하면 브랜드를 가치를 좀 증대시켜 나가기를 좀 하는 일들인데 이게 우리 시가 다른 것보다 늦었던 이유가 이걸 좀 저도 당초 우리 윤지일 의원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규모에 맞게 풀어가지고 100년 되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 계획이 쓸 때는 2000년 초이죠. 그린벨트 정책이 이제 국민의 정도 바뀔 때 그때는 건급에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최대한을 켜서 그림을 그림답게 그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서 웬만큼 그려서 그걸 관철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한 2년 이상을 건개하고 싸우고 협상하는데 안 돼요. 그때 이제 국민의 정부가 끝나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 정책이 거의 옛날 IS 정부나 그 이전 정부 형태로 거의 되돌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규제가 이제 옛날부터 가지고 지금의 정책은 뭐냐? 그냥 집 있는 것만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집 있는 것만. 현재는 집 있는 것만 그냥 대지돼 있는 거 풀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린벨트 상태에서 풀어놓으면 그만 고치고 수리하는 데만 마음대로 하지만은 도시답게 만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도시가에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만들면 안 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이라도 간신히 겨우 그 한 세대당 1000해배 기준에서 보통 우리 한 1200 정도 될 거예요.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넣어가지고 1200해배 정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래서 가장 적정하게 푸는 것이 어느 방법이시냐 하는 거 해서 만드는 것이 지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라도 해놓은 거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또는 건교부에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도시가장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윤재일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그게 저도 우리가 그게 한 100평, 200평 잘라가지고 단독주택을 짓고 나면 돈 많은 사람들 나서 살고 도시가 그럴듯하게 발전하신 아주 전원도시 형태로 좀 풀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그걸 최적화시켜서 만든 것이 작년 가을부터 공람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 과장님 말이야, 다른 시에서 했던 사례를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도면을 갖다 놓고 이미 해제해서 결론이 난 지역, 거기는 거의 다른 지역들은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집만 풀고 그냥 가시처럼 그냥 풀어놓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나마도 좀 그림 뭐 도로도 넣고 뭐 이렇게 넣어서 또 해갔던 것인데, 아마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해보지 못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윤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도 최선을 다했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 변명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라도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관철이 될는지 이것도 좀 자신이 안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준수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7통과 5통 부지, 뭐 다른 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여튼 부지를 장만이 되면 뭔가 지어야 되겠죠. 부지가 마련된 대로 한꺼번에 다 지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통 부지가 확정이 됐으면 일단 구체적인 그 외 계획들을 진행을 안 했는데, 한꺼번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념은 이랬었거든요. 우리 국외통하고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사도 함께 다 사야 된다고 생각했고 항상 그랬던 것인데, 그에 땅값도 오르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서 이 사업을 폐기해주고 우리끼리 뭐 도로도 두드리라는 요청도 있고 각자 이제 통굴로 생각이 다 틀려져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는 기존에 있는 뭐 조그만 집이라도 갖고 있는 그 마을에 갖고 있는 동 불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좀 정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관련해서 있는 마을에 관 있는 것은 수리비를 들여서 제대로 닌노 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가고, 없는 통은 우선 사는 부지부터라도 사서 다른 형평에 맞게 그 건물을 짓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소학장과 관련해서 무도부 했던 것을 그때는 그 당시로 계산 돈을 한 20억 전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100억도 넘어 들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마.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요 우리 시도. 근데 그것을 꼭 주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학원도 주민들의 그 복지와 그게 관련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준수 통장이 하나의 문제 제기라고 저는 봐요. 이걸 꼭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도로라도 제대로 뚫어주고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그 동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 만들어진다 해도 쉽게 틀을 갖춰서 그렇게 도시가 개발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가지고 좀 도로라도 제대로 포장해주고 뚫어주고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게 도시계획 모습이 확정이 되니까 현재 그 도로, 좀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 길을 잡아서 뚫는 일들이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건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5통 부지는 말해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도 고민할게요. 그 다음 우리 김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통, 사들리 앞 3통 마을회관, 이거 좀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마을회관 좀 수리할게요. 뭐 얼마나 돈이 들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서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에 가서 소각장 올라가는데 도로가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한번 확인해서 급한 대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통 염장은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6단계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 도로죠? 예? 염 통장님 그러시죠? 예. 광역 상수도망. 예. 6단계. 예, 6단계 들어간 큰 거 들어간 거. 수자원공사 협의할게요. 수자원공사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포장은 못하게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포장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를 깨끗하게 게이트를 설치를 해야죠. 게이트를.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가서 입구를 좁게 만들어서라도 큰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게이트를 설치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서 그 6단계 밑에 그 충격을 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광문시 땅만 아니라 시흥시와 같이 맞물려 있는 땅인데 우리시가 가까우니까 시청 우리시가 더 가까우니까 우리가 챙겨서 수자원공사 협의를 해서 하고 좀 그 포장은 않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좀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큰 차는 아예 못 들어오게 게이트를 양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들들한 지하 도로와 관련해서는 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볼게요. 동네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폐쇄에도 문제가 없는지 예, 예. 그리고 폐쇄하면 대안이 무엇인지 예. 좀 한번 확인해서 나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투기 이건 쉽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동네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민들한테 좀 서로 이런 좀 정확히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적발해내야 돼요. 적발하면 우리는 최대한 행정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테니까 동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치우고 있는데 거기 농협 창고 있는데 거기 직선한 예산이 금년 예산은 우리 12가 13억 그 결론이 나오면은 지금 진행하고 결론이 안 나오면 이제 따라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진부 통장 우리 도란 우리 의회 여기도 한 200평이지만 인구 한 15,000명, 2만 명 되는데도 사실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된 동사무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으면 거기가 우선순위지 학원대 우선순위라고 아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일 열악한 데가 지금 강명 6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요. 거기는 마치 그 재개발 재건축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옆에 땅까지 사놓고도 짓지를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동사무소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땅을 뭐 사면 땅이 도망가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땅 부지를 마련을 해놓고 뭐 짓는 것은 시기를 선택해서 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동 우리 수화동 쪽 얘기를 깊게 안 드린 것은 좀 자세하게 다른 동안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괜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동은 뭐냐고 해서 또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저쪽 말은 별로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크게 잘 개발을 시켜놓으면 그 옆에 개발할 때는 그게 기준이 돼서 또 흘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땅은 우리 학원동에 갈수록 빛이 나는 것이지 결코 더 쇠퇴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쭉 단계 넘어오면서부터 전보다 훨씬 더 발전행위를 한다면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윤재열 의원님에게 얘기했던 지구단위 중규모 취락구조 올라갔던 일들이 그나마도 그 형태로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걸 따라서 도로도 내고 그걸 따라서 집도 짓고 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크게 나아지는 도시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정보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6 신년 동방문 인사 및 동정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같으면 우리 주민들을 한 뭐 200여 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렇게 우리 시 동정과 직접 일정한 분들만 모시고 간단하게 동정보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는 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대략적으로 시에 여러분 관심사항이 있는 큰 일만 몇 가지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현안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11시 프랑카트 이 동에서 들어오셔서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숭실대학 유치와 관련된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는 것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가 모실 것 같은데 숭실대학교는 음악빌리 내에 들어옵니다. 음악빌리 역세권 KTX 역사 앞에 숭실대학교 여러분 알다시피 1897년에 개교되고 성균관대학교가 제일 역사가 오래됐다고 자랑을 하죠. 그럼 성균관이라는 옛날 고려 때부터 계산해서 6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 우리 근대적 대학 개념을 한다면 숭실대가 제일 역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만들어서 1937년까지는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에서 입대가지고 그 회사가 신사참배를 해서 폐교가 되고 난 후에 해방이 되고 6.25 공난이 한국전쟁이 터져난 이후에 1954년도에 영락교회에서 우리 송실장께서 다시 그 개교를 재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터는 57년도에 현재 상동터로 이사를 오게 되고 상동터가 한 38,000평 정도 돼요. 이미 그 학교는 꽉 건물이 차 있어도 더 이상 건물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밸리 안에 2만 평 정도를 할애해서 거기에 송실장 제2 캠퍼스가 들어오고 거기에는 이제 크게 3가지 기관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음악밸리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우리가 공연예술 또는 음악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공연예술 전문대학원이 들어요. 공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어떤 그림이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천안 아산역 앞에 만든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거의 이해가 좀 갈 거라고. 이것은 이제 우리 광명역이 아니라 천안 아산역, KTX는 아산역 앞에 17,000평에 만들어진 주간부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이미 특별법인이 설립이 됐고 우리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했던 사장이 지사장했던 사장이 경기 사장으로 내려가 있는데 여기는 63층도 있고 55층도 있고 그래요. 이건 17,000평 부지인데 우리는 23,000평 부지에 만들면 건물이 한 6개 정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보다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부담이 큽니다. 이것이 아마 공모가 아마 이번 2월달 좀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월달에 시행이 되면 아마 금년 아마 이미 많은 건설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그것 때문에 우리 시를 방문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3, 4월에 상당히 가셔야 될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상복합을 비롯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일들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그다음 큰 사업인데 경전철은 지금 현재 협상을 한 19차 협상을 끝났어요. 앞으로 협상을 또 계속 좀 회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분야를 내서 그래서 신호는 신호대로 궤도는 궤도대로 전기는 전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이렇게 나눠서 회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리 광명시와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 개발안에서 지금 협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주고 우리보다 확실히 전문가들이 대학 교수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한 회의를 10여 차례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2월 말이나 3월쯤 마무리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경전철이 금년 여름을 정해서 착공이 될 거라고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마무리해서 경전철도 2009년까지는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륜장 개장과 관련된 일. 경륜장이 거의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가장 생겨났고 준공은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게 시설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2월 17일 날 개장을 합니다. 개장 전 행사를 3가지를 하는데 오늘 내일 저녁에 거기서 큰 그 가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큰 공연을 합니다. 엠넷이라는 데서 실황 중계를 하고 거기는 조성모를 비롯해서 장현정이 가수 이름들은 잘 몰라. 장현정을 비롯해서 장윤정인가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미의 자체는 뭘 아는가 보다 좀 얘기 좀 해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거 적으려고 동해도 초청자가 와 있을 텐데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내일 행사인데 아마 한 200장씩 보내줬을 텐데 어쨌든 그 내일 7시 7시부터 공연해요. 그래서 10시 반쯤 들어가시면 공연 내부도 한번 구경할 거. 그 건물이 세계적인 건물입니다. 되게 큰 건물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이 뭐 천막으로 덮은 뭐 도쿄돔 같은 게 있어요. 야구장 돔을 덮은 거 있는데 저렇게 철구조물로 덮은 것은 저게 지구상 제일 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 경장 뭐 반대를 개장하는 뭐 광명발전부 시민 뭐 이상한 단체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좀 초를 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물론 사행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행심이 있는기도 하고 사행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경륜이 있는 날은 청소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통제를 문 앞에 전부 통제라고 다만 가족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부모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경우는 그래 있고 이미 그 시설이 좀 건전하게 쓰면은요 아주 좋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으니까요.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우리 며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송파에 실질적인 송파 구청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송파에 앞에 올림픽 공원 앞에 올림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어르신들이 모시고 사는데 금토일만 되면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그런 금토일에 그 도시락 하나 싸서 두 분이 도시락 2개를 싸서 돈 10,000원하고 딱 드립니다 어르신을. 그러면 하루 종일 가서 경륜장 가서 재밌게 놀다 오신다는 거야. 500원부터 배팅이 가능합니다. 저는 하루에 관객분도 12게임, 13게임 하는데 그럼 거기 가서 도시락 드시면서 하루 종일 잡수시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즐겁게 즐기고 스릴도 즐기고 재밌게 즐기다가 저녁 오시면 아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금토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건전하게 쓰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그래서 살림을 들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광명이 없다 해도 살림 들어먹어서 들어먹는 거예요. 정성 카지노 가서 들어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천 경마에 가서 들어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쓸 것이냐. 거기서 이제 좀 우리 공연도 많이 할 것이고 거기서 전광판이 PDP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올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반지지하고 DVD 꽂아놓고 한참 들었는데 아주 선명하게 아주 좋은 이게 14m, 8m인데 그 전광판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양쪽 선대 있는 전광판인데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틀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완전히 도박장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거나 애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금년만 해도 실질적으로 156억을 경륜장으로 있을 때 없을 때가 차이가 납니다. 경륜장에 들어서 156억이라는 세수가 금년으로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 숫자예요. 거기다 우리 손지사님 맘먹 한 300억만 더 주면은 한 456억이 되는 것이고 200억만 더 주면 356억이 들어오는 것인데 한 200억 정도는 더 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경기도 세수를 그걸 위해서 얼마를 걷어들이냐면 1648억을 걷어들입니다. 이 1648억을 주면 그게 200원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 경기도에 있던 세수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세수를 갖다 놓은 거니까. 그러면 경기도 세수에 1648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어도 한 300원 줘야 돼 20%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 손학규 지사님이 광명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00억 정도 세수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경륜